글씨를 쓸 때는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 여기다 적어 볼까요?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도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체를 섞어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고딕체만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딕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체 중에 가장 유명한 거, 궁서체, 그죠? 뭐 도둠체나 바탕체나 혹은 손흘림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KS에서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자, 보편적인 글꼴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동 막걸리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 위에 서울 위쪽으로 가면 경기도 포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막걸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동이라는 동네에 막걸리가 많이 유명해요. 근데 포천에서 전략적으로 그 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체를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무료 배포를 해요. 그게 이제 막걸리채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뻐요. 그러니까 제가 도면에다 막걸리채를 쓰고 여러분들한테 딱 드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도면에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힙니다. 왜냐하면 막걸리채를 썼으니까 막걸리채가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해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서체들이 있어요. 나눔 고딕 같은 거. 나눔 고딕은 이제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나눔 고딕 있나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있는 분들 같으면 한글이 제대로 나와요. 근데 없으면 물음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보편적인 글꼴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수 문자를 지원하는 글꼴. 특수 문자를 어떤 글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 특수 문자를 지원하고 어떤 건 지원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완성형, 조합형. 들어보셨나요? 한글은 어떤가요? 기역에 아를 더하면 가가 되죠. 거기에 이응을 쓰면 강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음과 모음이 서로 조합이 되면 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조합형이라고 해요. 완성형은 뭐냐면 가, 갸, 거, 겨, 고교, 구규 한글 전체를 다 써놓고 강을 찾는 겁니다.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한글이 몇 단어일까요? 가나다라로 몇 글자쯤 나올까요? 대략 49만 개쯤 조합이 된답니다. 49만 개. 이거 국립어학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걸 다 써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완성형이에요. 처음에 윈도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마소에다가 이야기한 게 프로그램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소에서 완성형으로 그냥 내보냈어요. 그럼 폰트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완성형은 약 40만 개를 써야 되잖아요. 자그마치 2년에서 3년씩이나 걸려요. 그것 때문에 폰트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3년이나 투자했는데 제가 내 폰트 베껴 썼네? 너 저작권 위배, 벌금,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간판에 보시면은요, 폰트 함부로 쓰다가는 벌금 맞아요. 그 인쇄소 있잖아요. 인쇄소에다가 폰트 함부로 쓰면 벌금 맞아요. 바로 내용 증명 날라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들어가는 거요, 한 5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간판이요, 한 500만 원 들어가요. 제 선배가 한번 벌금 맞았거든요. 정확하게는 벌금이 아니고 고소당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날라옵니다. 너 요거 썼어. 그리고 사진이랑 해서 딱 날라와요. 딱 날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합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합의해 주세요. 우리가 폰트 팔 건데 니네 그거 사. 폰트 하나만 파는 게 아니에요. 한 20종류를 같이 팔아요. 그 20종류인가 50종류를 같이 팔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인쇄용이고 이거는 뭐고 무슨 용이니까 니네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견적 자체가.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조합형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윈도우는 기본이 완성형입니다. 그러니까 폰트를 다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폰트 파일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막 2메가, 3메가 이건 양호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5메가에서 8메가씩 나와요. 파일 하나가. 당연히 메모리 로딩하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폰트는 자음 모음만 열심히 해놓고 특수문자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 특수문자가 들어가고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 마소가 되게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설마 40만 개씩 나오겠어? 기껏해야 몇천 개면 되지. 이게 이제 크게 실수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조건을 딱 맞추는 게 뭐냐면 굴림이에요. 굴림은 고딕체입니다. 굴림은 고딕체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깔면 마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죠. 굴림, 바탕, 도둠, 궁석 이렇게 네 가지 서치 기본으로 제공해 주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소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만들면서 특수문자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문자를 잘 지원하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고딕인 서체, 그게 이제 굴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가급적이면 굴림을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무 나가면요, 회사 가면요, 회사에 각자 그 대표하는 서체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울릉도체, 우리는 나눔고딕체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해독이 됩니다. 물음표 찍혀 있는 거요, 그거 다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한글이 복원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오토캐드에 사용되어지는 글꼴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오토캐드 전용 글꼴입니다. 하나는 윈도우 서체 전용 글꼴이에요. 파일은 파일명 확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 기본 세자예요. 뭐뭐뭐뭐.shx로 끝나는 건 윈도우 전용 서체입니다. 빅폰트라고 해요. 보통 영문 한 글자가 1바이트인가 그래요. 메모리 1바이트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글은 2바이트인가 그래요. 근데 빅폰트면 4바이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수가 늘어나는 거죠. 어쨌든 그냥 윈도우 전용 그러니까 오토캐드 전용 서체 빅폰트 그리고 확장자가 SHX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여기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TTF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전용 서체입니다. 윈도우 서체들은 대부분 다 TTF이거나 FON이라고 합니다. 물론 WTTF도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오는 서체들 중에 새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에 폰트라는 폴더에다 복사해 놓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부터 보죠. 스타일은 글꼴 정의입니다. 글꼴을 정의하는 거고요. 텍스트는 한 줄 쓰기입니다.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로 여러 줄 쓰기입니다. DD 에디트는 글씨 수정입니다. 얘는 텍스트를 M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명령어고요. 먼저 스타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타일, 그러면 자, 이렇게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스타일 목록이고요. 글꼴과 글꼴의 스타일입니다. 하나 만드시면 돼요. 뉴 버튼으로 하나 만듭니다. 뉴. 여기다가 스타일 이름을 HG라고 썼습니다.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HG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한글이란 뜻입니다. 한글이란 뜻이에요. 자, OK. 선택하면 그 다음에 폰트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 올리시면 골뱅이 한글이 나옵니다. 이건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세로 쓰기 글꼴이에요. 우린 기본적으로 가로 쓰기가 되죠. 근데 가로 쓰기 쓰셔야 됩니다. 세로 쓰기 안 써요. 또 하나, 굳이 세로 쓰기 쓸 일 있으면 그냥 엔터해서 가로로 바꿔서 써요. 굳이 이 위에 거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맨 아래로 내려가면 알파벳 Z 아래로 보면 굴림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굴림을 쓰시거나 굴림체를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폰트 스타일은 레귤러만 있네요. 자, 다른 서체를 한번 보죠. 보시면 볼드, 두껍게, 볼드 이탈릭, 이탈릭은 기울림체죠. 그 다음에 뭐 이탈릭, 레귤러, 어떤 거는 씬도 있고요. 어떤 건 미디엄도 있고,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글꼴에 따라서 폰트 스타일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쓸 거 굴림은 레귤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사이즈, 글꼴의 사이즈인데 여기 지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내가 여기다가 글꼴의 크기를 지정해 놓으면 앞으로 써질 글꼴이 다 고정이 돼 버려요. 우리가 문자의 크기를 그때그때 바꿔서 써야 됩니다. 문자가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글자가 있어요. 거기다 축척에 맞춰서 글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 글자 크기를 고정시켜 버리면 쓸 방법이 없는 거죠. 안 써요. 그 다음 이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 반전, 백워드, 좌우 반전. 그 다음에 여기 버티컬이라고 하는 게 비활성되어 있죠. 이거 말 그대로 빅폰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하면 버티컬이 활성화됩니다. 버티컬은 세로 쓰기입니다. 글자 세로 쓰기예요. 자, 위드 팩터. 위드 팩터가 장평이란 뜻입니다. 장평은 글자의 가로 폭을 장평이라고 해요. 1보다 크면 장평이 넙대대한 글꼴이 나와요. 1보다 작으면 홀쭉한 글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평을 0.6으로 줬습니다. 홀쭉한 글꼴 된 거 맞습니까? 네. 이번엔 제가 장평을 3으로 줘봤습니다. 뚱뚱한 글꼴 맞습니까? 네. 굳이 장평은 안 써요. 마지막으로 오빌크 앵글. 오빌크가 기울기란 뜻이에요. 30도 기울어져라. 각도를 지정하시면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기울기를 줍니다만 굳이 쓸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늘 항상 해야 되는 거, 세커런트. 그래야 내용이 바뀌겠죠. 자, 클로즈.
어넌테이트 탭을 들어가시면 바로 이 부분이 텍스트 탭입니다. 글꼴 여기 나와요. 여기서 지정하셔도 됩니다. 꼭 세커런트 하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 폰트 사이즈 여기 나와요. 자, 글씨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멀티라인과 싱글라인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싱글라인부터 보죠. 원래는 CAD 명령어가 텍스트가 있었고 d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텍스트, d텍스트, m텍스트 이렇게요. 대문자가 단축키인 거 아시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텍스트 단축키가 dt고요. m텍스트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하고 이 d텍스트하고 합쳐진 거예요. 두 개가 명령어 합쳐지고 m텍스트 하나만 남으면서 원래 텍스트가 단축키 t를 썼는데 m텍스트가 t로 넘어갔고요. 텍스트하고 d텍스트가 합쳐지면서 단축키가 dt로 바뀐 겁니다. 자, 다이나믹 텍스트 보시면 글꼴, 글자의 크기, 축척, 그 다음에 justify 혹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위치 맞춤 또는 자리 맞춤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정렬 방식, 왼쪽 정렬이냐, 중간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먼저 시작점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나와요.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이거 그냥 0도 쓰시면 돼요. 엔터. 자, 글씨 쭉 왼쪽 정렬로 써지는 거 맞나요? 자, 엔터, 엔터 한 번 더. 분명히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4줄 썼죠. 한 줄 쓰기라고 했는데 4줄을 썼잖아요. 자, 명령어가 종료하는 순간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클릭하고 글자의 높이 지정해주고 각도 지정해주고 자, 다시 한번 써볼 텐데요. 자, 어떤가요? 글씨 써지죠? 제가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뒤로 가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엔터 2번을 누르시면 되는데 엔터 2번 누르지 말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럼 바로 명령어 종료됩니다. 텍스트 자, 글자 크기입니다. 5mm 엔터 엔터. 자, 글자 커진 거 맞나요? 다시 봅니다. 지정하고요. 2.5mm. 자, 각도입니다. 45도. 자, 글자가 비스듬하게 써지는 거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텍스트. 그 다음에 자, 제가 먼저 여기다가 2.5mm 짜리 0도의 글씨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시작점을 물어보죠. 그런데 얘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글자 크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마지막에 썼던 거 정보 고스란히 읽어와서 그 밑에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번엔 justify입니다. justify는 자리 맞춤이죠. 눌러보시면 영어로 쭉 펼쳐져 있는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레프트 왼쪽 정렬, 센터
가운데 정렬, 라이트, 오른쪽 정렬, 얼라인은 양쪽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들, 중간의 중간 정렬, 가운데의 중간 정렬, 피트 역시 마찬가지로 얼라인처럼 양쪽 정렬로 보시면 됩니다. TL은 탑 레프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탑 레프트 부분입니다. 글자의 제일 좌측 상단. 그러면 TC는요, 탑 센터, TR은 탑 라이트. 그 다음에 미들 라인, 여기 있는 거죠.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그 다음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 이렇게 총 9가지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그 다음에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은 앞에 있는 것부터 봅니다. 센터, 중간 정렬입니다. 자, 어떤가요? 가운데로 글자가 정리된 거 맞습니까? 네, 이 오른쪽 정렬입니다. 라이트.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맞습니까? 텍스트, justify,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양쪽 맞춤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양쪽 맞춤은 아니에요. 자,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에 따라서 글자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크죠? 시작과 끝 사이에 글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글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처음과 끝 사이에 글자를 다 맞추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 이게 얼라인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피트는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글자 높이까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장평이 바뀌어요. 지금 되게 글자가 넙대대하죠? 왜냐하면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높이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글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홀쭉해지죠. 장평이 줄어드는 거죠. 장평을 가지고 조절하는 건 피트입니다.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라인을 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50mm짜리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카피, 제가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자, 미들이 있네요. 미들은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높이 5mm, 각도 0도, 그 다음에 자, 제가 그은 선과 비교해 보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화면을 보세요. 텍스트 justify 탑 레프트. 그러면 이와 같이 글씨가 써집니다. 자, 왼쪽 상단이 맞죠? 다시 볼까요? 탑 센터. 그럼 중간 정렬이 되겠군요. 다시 봅니다. 탑 라이트.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텍스트 justify left입니다. 제가 글자를 조금 쓸 건데요. 이렇게요. 보시면 이 G자 있죠. G자가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바툼 레프트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바툼 레프트가 이 자리입니다.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가 돼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잡힙니다. 한글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 대문자도 문제가 없어요. 영어 소문자만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영어 소문자만 문제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텍스트 justify bottom left 똑같이 글자를 쓸 겁니다. A, B, G, H.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두 개 만들어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베이스라인의 위치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아야 될 게 뭐냐면 텍스트, 자, 미들입니다. 미들과 여기 있는 미들 센터의 위치요. 자, 제가 미들의 위치를 이와 같이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들 센터의 위치를 잡아봤습니다. 자, 위치가 약간 다른 거 보이시나요? 미들은요, 여기서부터 탑에서 바툼 이 중간을 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들 센터는 어디냐면 베이스 라인 있죠. 이 베이스 라인과 이 탑 라인의 요 중간이 미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위에 건 미들이고 아래 건 미들 센터입니다. 미들 라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모든 폰트는 이렇게 베이스 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준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모든 폰트는. 그래서 이 기준선과 맨 위에 있는 탑라인 있죠? 요 중간이 미들 센터, 미들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들은 전체 높이, 이 전체 높이요. 이 전체 높이의 중간이 미들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X라인 0도에 90도입니다. 옵셋 8mm. 표를 그릴 때요, 보통 8mm 간격으로 그려요. 옵셋 25mm, 옵셋 35mm, 트림. 그러면 간단하게 표가 이렇게 그려지죠? 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실까요? 높이는 8mm고요. 폭은 25mm에 35mm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날짜라고 하는 글자를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맞춤을 써야 될까요? justify에서 어떤 위치를 맞추어야 될까요? 자,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텍스트 justify 바로 미들을 쓰는 겁니다. 미들. 글자 높이 2.5mm, 엔터. 날짜. 이렇게요. 그러면 딱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번엔 특수 문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특수 문자 제가 몇 개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C라고 쓰면 파이교가 나타나고요, %%D라고 쓰면 각도 표시가 됩니다. %%P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나와요. 보세요. 텍스트, 그 다음에 %C, 제가 C를 누를 겁니다. 파이기호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 공차 표시. 요렇게 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특수 문자입니다. 근데 얘를 지원 안 하는 글꼴도 있어요. 자, 한번 써보시죠. 간혹 가다가 특수 문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쌍기역이 한자키, 기역이 한자키, 디귿의 한자키. 자, 보세요. 텍스트 쌍기역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떠요. 여기에 파이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윈도우 특수문자입니다. 디귿에 한자키를 누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네요. 기역에 한자키를 누르면 어디 갔을까요? 자, 이렇게 특수문자가 뜹니다. 근데 요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렇게 쓰는 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키에 한자 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모지라는 게 뜹니다. 요즘은 요걸 써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마침표 있죠. 마침표를 눌러보세요. 그럼 맨 끝에 여기 특수문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제가 요거 몇 번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찾아보시면 파이기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있고요. 여기 기호들이 많아요. 여러가지 분수라든지 파이 기호도 여기 있고요. 여러가지 기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특수문자표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m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역 안에 멀티라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내가 블록을 지정해서 글자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볼드로 바꿀 수도 있고, 혹은 글자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자리 맞춤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특수문자가 여기 심볼에 여기 있습니다. 심볼에 여기 있어요. 심볼에 보면 여러가지 특수문자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글자의 모양도 여기서 바로 조절할 수 있고, 글자 크기 여기서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글씨를 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에는요 조금 특별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m텍스트 영역을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안방이라고 썼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에 보시면 미들, 센터가 있네요. 자, 그리고 클로즈. 자, 컨트롤 1키 기억나시죠? 속성창. m텍스트에는요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yes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보통 이렇게 실 혹은 이렇게 방을 구별할 때요 반드시 이렇게 글자를 쓰고 사각형을 그려 넣어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글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들에
똑같이 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렉탱글로 이렇게 그려 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엠텍스트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텍스트 프레임 위쪽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마스크가 지금 노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편에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마스크라는 아이콘을 쓸 수 있는데 바로 이 값을 체크하면 보더 옵셋 팩터, 즉 요 간격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줬어요. 자, 3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1.5 1.5배로 줄어들었죠? 좌우폭은 여기 있는 그립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 그립을 클릭하면 좌우폭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요. 좌우폭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 컬러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들어가 있죠? 왜냐면 여기 빨간색이니까. 근데 그 왼쪽에 드로잉 백그라운드 컬러, 즉 배경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스크를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색과 동일한 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자, 이렇게요. 보통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하게 돼요. 자, 드로잉 오더를 통해서 맨 앞으로 보내고, 자, 어떤가요? 밑에 선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백그라운드 마스크를 바꾸시면 돼요. 텍스트를 이렇게 엠텍스트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텍스트 투 엠텍스트입니다. 되게 쉬워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엠텍스트로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엠텍스트로 바로 바뀝니다. 심지어 이거 분해하면 텍스트와 P라인으로 바뀝니다. 엠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가 돼요. 텍스트를 엠텍스트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여기다가 텍스트를 쓸 겁니다. 엠텍스트,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하고,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놓고, 그리고 자, 어떤가요? 쓰는 게 훨씬 더 쉽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엠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자, 이번엔 미들 레프트. 다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탭키랑 들여쓰기 내어쓰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이용하면 금방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왼쪽은 중간 정렬, 오른쪽은 왼쪽 정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럼 여기다 글씨를 써야 돼요. 최소 2가지 글씨를 써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다가 각 실의 명칭을 여기다 다 적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요. 제목줄이요. 도면에 도면 표시줄이죠. 이 도면이 평면도인지 단면도인지 인면도인지 요걸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CAD를 계속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 선의 굵기가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선의 굵기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이 있어요. 그러면 글자는 어떨까요?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이렇게 돼요.
어떤 반드시 이 글씨를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규칙은 없어요. 반드시 얘를 써야 된다는 규칙은 없어요. 다만 글자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글자를 명확하게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글씨를 2mm 짜리를 써요. 2mm, 4mm, 6mm 이렇게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있었던 이제 제 팀장님은 1.8mm 썼어요. 조금 더 작게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면이 빡빡하다 보니까 글자가 이제 작아야 표시가 된다고 자꾸 작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싸움 나요. 왜 싸움 나는지 아세요? 현장에 가면 오야지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말로. 작업반장님이요. 작업반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60대 중반부터 해서 70대까지 계세요. 이분들은요, 돋보기 없으면 글씨를 못 봐요. 근데 현장이 여기처럼 이렇게 밝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어두컴컴해요. 근데 글씨는 요만하고 눈은 안 보이고 일은 짜증나고 그럼 화내요. 너무 작게 쓰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돋보기를 쓰고 볼 수 있는 최소 크기가 2mm예요. CAD는 2.5mm 쓰고 있습니다. 시험 볼 때요 3mm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3mm, 6mm, 9mm 이렇게 써요. 근데 어쨌든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 써보자고요. 작은 글씨 그냥 얘가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쓸 거예요. 2.5mm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 축척이 얼마였죠? 자 보시죠. 렉탱글 297, 210 옵셋 10mm 스케일 120 주몰 120 너무 크네요. 스케일 레퍼런스 122 100으로 네 얼추 1대100 정도 되겠네요. 1대80 혹은 1대100 요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1대90을 쓰셔도 좋고 뭐 1대100을 쓰셔도 좋고. 자 스케일 레퍼런스 100이 80으로. 자 1대80은 어떤가요? 꽉 차죠? 자 1대100을 쓰겠습니다. 지금 A4 기준 1대100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글자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글자 크기는 얼마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과제입니다. 도면은요 늘 축척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척을 이해를 못하면 도면 그리는데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요 이렇게요. 내가 쓰고 싶은 글씨 크기는 2.5mm예요. 그죠? 그런데 축척이 얼마라고요? 100이라고요. 그럼 얼마가 돼요? 250mm가 되는군요. 나중에 A4 사이즈로 100분의 1로 줄이면 250을 100분의 1로 줄이면 2.5mm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써야 될 글자 크기에 곱하기 축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써야 될 글자 크기가 되는 거죠. 자요 5mm짜리 쓸 겁니다. 그러면 500mm가 되겠군요. 자 8mm짜리 쓰겠습니다. 그러면 800mm가 되는군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죠. 텍스트 자 500mm 거실 텍스트 to m텍스트 너무 작아서 그래요. 키워주세요. 그 다음 에디트 글자 수정 명령어죠. 미들 센터 그 다음 텍스트 프레임 예스
자, 2개 체크하고요. 이동하기. 자, 어떤가요? 딱 맞게 들어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다 채워보시죠. 이번엔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제목줄을 그려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서클 반지름 10mm. 굉장히 작죠? 10mm 짜리입니다. 그리고 라인 쿼드란트에서 100mm만, 그 다음 중심에서 자, 이렇게요. 조그맣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옵셋 10mm, 옵셋 6mm. 6mm까지 안 가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요. 텍스트, 그 다음에 얘는 8mm, 그리고 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혹은 평면도. 그러면 글자가 딱 맞게 떨어지죠? 반지름이 10mm니까 요 아래 2mm 여백을 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자, 얘는 바텀 라이트를 줍니다. 그 다음 글씨 크기는요 6mm 줬으니까 4mm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스케일 1대 100.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스케일로 100배를 키우면 됩니다. 100배. 근데 문제가 조금 생겨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가 지닌 영역이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반드시 늘리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영역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얘는 너무 작아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옵셋 1000mm, 텍스트 그러면 800mm죠. 그 다음 자, 쓰시면 되죠. 이동하기 센터에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기본 도면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